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와 최초의 소방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연기가 포착된 지 불과 1분여 만에 복도 전체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화재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37분 07초쯤에 이제 연기가 분출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38분에 바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당시의 상황으로만 봤어도 굉장히 좀 긴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경찰이 처음에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810호의 투숙객을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투숙객의 얘기에 따르면 처음에 탁탁하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나서 1층으로 내려가서 방을 바꿔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에 들어가서 3분 뒤에 다시 문이 열렸고 네. 그리고 나서 연기가 꽉 차기까지는 83초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에요. 현재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들이 발생했는지 이를 봤을 때에는 좁은 복도가 있어서 연기랑 열기가 제대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810호 그 당시 투숙객의 이 진술에 따라서 전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박했던 상황은 이제 녹취록 공개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신고자가 이제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상황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7, 8차례 정도 호텔 이름이 뭐냐 되묻는 상황이었고 다 대피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저녁 7시 39분에 최초로 신고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 네. 녹취록은 이 호텔 관계자와 그리고 이 소방 당국의 이 접수 요원과의 이 녹취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최초로 호텔 관계자가 어디 위치에 있는 호텔에 화재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접수 요원이 그 위치를 제대로 얘기해 달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리고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를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7, 8차례를 물어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서로 소통이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접수 요원이 처음에 먼저 소방차를 출동을 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발화 지점과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좀 더 빨리 구조를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투숙객 2명이 숨진 부분과 관련해서 소방 활동에 어떤 이 구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어매트가 보니까 한 130kg 정도가 되는데 이게 뒤집혔다고 나와서 네. 이례적인 일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는데 이 에어매트가 10층 높이에서도 추락해도 사용할 수 있는 에어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겁니다. 130kg가 되는 것인데 처음에 남성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여성이 뛰어내리는데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뒤집혀진 상황이에요, 네. 현재. 그런데 에어매트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30kg 같은 경우에는 뒤집히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논의들이 나오는 것이 처음에 설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진을 보시면 뒤집혀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설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소방당국은 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곳이 주차장인데 약간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설치를 했을 때 혹시 기울어져 있는 주차장이고 그리고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뒤집힌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과 지금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에어매트 품질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에서는 설치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잘못 지킨 건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에어매트와 관련한 소방청 매뉴얼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다면서요? 네, 이 동일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표준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은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안전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렇게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하지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도 표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 매뉴얼이 있느냐,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랐느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소방청이 9월까지는 안전사용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네. 과거에 보니까 2018년에 이제 에어매트 사고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판례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을 했고 또 손해배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제
법정으로 간다면 어떤 좀 판단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2018년도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2018년 수원지법에서 손배소로서 2억 3천만 원을 인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이 에어매트 탈출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에어매트 탈출 훈련을 하면서 이제 낙하를 하는데 그때 에어매트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땅바닥으로 부딪히면서 아. 이제 상처가 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에어매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당연히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이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훈련이 생기기 전에도 분명히 바람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승소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과연 소방당국이 그렇게 제대로 된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8년도의 판례를 그대로 현재 사건에는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어쨌든 7명이 사망을 하고 또 12명이 다쳤거든요. 그런데 희생자와 관련한 비난성 그런 음해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또 논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현재 희생자들의 모욕 게시 글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음해 글이 온라인 따라서 유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특정한 사람을 지적을 해서 이러한 거짓된 정보를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가능한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형법상의 명예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럼 그것은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 글로 명예를 훼손을 했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 관련 소송에서는 지금 최고 액수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 위자료거든요. 네. 위자료는 보통은 한 5천만 원, 많게 판결이 되더라도 한 1억 정도입니다. 20억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에요. 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도 부정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혼외자를 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고 집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그럼 20억 원을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혼인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결혼이 파탄나게 된 원인이 부정한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 파탄난 경위라든지 두 사람의 나이와 두 사람이 지금 이룩한 재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20억 원을 판결을 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게 20억 원이라는 게 앞서서 이제 본 소송이죠. 이제 최 회장에게 20억 원을 2심에서 내라고 했었는데 이게 동일한 액수잖아요. 근데 보니까 별도로 이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최 회장 그리고 동거인 김 이사장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라면서요? 네, 이게 공동으로라는 표현이 이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게 부진정 연대 채무자한테는 공동으로 지급하라라고 판결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공동으로 지급하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둘 다 20억 원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만 각각 20억 원, 총 40억 원이 아니라 둘이 합쳐서 20억 원을 배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이것을 배상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을 할 때 노소영 관장이 그럼 과연 이 최태원 회장에게 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김희영 이사장에게 집행을 할 것인가를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20억 원에 대해서 전액 변제를 한다면 그러면 김희영 이사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이제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만약에 노 관장 측에서 항소를 한다면 이 20억 원이라는 금액도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판결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30억 중에 현재 20억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금액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원도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영 이사장은 본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20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 20억 아래로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운전하다가 넘어져서 입건이 된 BTS 멤버 슈가의 사고 17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음전 피해자가 2주가 넘도록 조사를 받지 않은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인명사고가 없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한 일주일 내에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늦어지니까 하입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보통은 이렇게 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랑 일정을 조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지 봐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더욱더 슈가 씨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2분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좀 비공개 소환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경찰도 좀 난감한 입장이라고요. 네, 경찰은 비공개 소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검토를 했는데 그날 언론들이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지하철에서 바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지상으로만 내려야 되는데 언론은 이미 굉장히 많이 와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포토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안전의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규칙에서는 경찰 규칙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비공개 소환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포토라인까지 쓴 것은 결국은 망신주기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우리도 난감한 입장이었다. 그날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운전을 한 그 기기와 관련해서 좀 오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동 킥보드다, 스쿠터다 처음에 말도 많았었는데 우선은 포토라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뭐 경찰과 관련한 수사 부담이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일단 2분 정도 포토라인에서 죄송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얘기가 나온 것이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으로만 부과가 돼요. 근데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교통법상 이 자동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슈가 씨가 0.2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상에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 아니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BTS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워낙 유명한 그룹이다 보니까 네.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맞느냐 예전에 이성균 씨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망신주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제적인 관심도 쏠려 있어서 아무래도 경찰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